반갑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3년간 면허구제 업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진행해본 송범석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님,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요. 보험 처리하면 사고 이력이 남는다고 해서 면허 취소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개인합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물사고가 빠질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보험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요즘 이런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40대 직장인 분이었는데 회식 후에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차가 오지 않아서 짧은 거리라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드레일을 살짝 긁은 겁니다. 음주 측정 결과는 0.050%로 초범 기준 정지 수준이었는데 주변에서 대물사고면 무조건 취소 2년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지셨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하실지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면허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건데요. 게다가 초범인데 대물사고면 취소가 2년이냐 정지냐 이런 문제까지 겹치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더더욱 막막하실 텐데요. 직장 출퇴근하고 가족 생계에 책임져야 하는데 면허는 절대 잃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절박한 마음 제가 너무 잘 이해합니다.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보험 처리랑 개인 합의 중에 뭐가 유리한 겁니까? 두 번째는 초범 정지 농도인데 대물 사고가 나면 정말로 취소 2년이 맞는 겁니까? 이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험 처리를 하면 사고 이력이 남아서 경찰이 대물 사고로 인정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대물 사고 여부는 보험 처리 방식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경찰관이 피해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보험 대 개인 합의는 그냥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일 뿐이고요. 경찰의 대물사고 판단이나 면허 행정처분하고는 완전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초범 정지 농도에서 대물사고의 면허 처분은 실무상 경찰 재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대응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도와드린 케이스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 연락 온 40대 의뢰인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회식 후에 0.06% 상태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건데요. 주변에서 개인 합의하면 대물사고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현금 100만 원에 합의하려고 했던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선택지를 명확하게 제가 정리해드렸죠. 첫 번째가 보험 처리의 장단점 분석이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면 전문 보험사가 다 체계적으로 처리해주니까 시설 관리자랑 분쟁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대물사고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 합의의 실익을 검토했고요. 보험료 인상을 피하고 싶으면 개인 합의도 가능은 했어요. 근데 수리비 견적이니 감가 손해 논쟁 이런 데서 시설 관리 주체랑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고요. 무엇보다도 개인 합의를 한다고 해서 경찰의 대물사고 판단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드렸죠. 세 번째가 면허 행정처분 대응 전략이었는데요. 의뢰인은 0.06%로 초범 정지 기준이었는데요. 실무상 이 정도 농도에서 경미한 기둥 접촉 정도는 경찰 재량에 따라서 정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경찰을 설득할 의견서를 작성해서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합의도 완료했다 이런 점들을 강조했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험 처리로 원만하게 해결했고요. 면허는 정지 100일로 마무리됐습니다. 개인 합의로 고생할 필요도 없었고 취소까지도 가지 않아서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음주운전 대물사고 대응은 전체적으로 한 10일 정도가 걸리고요.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1단계가 손해배상 방식 결정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보험 처리를 할지 개인 합의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보험료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수리 범위가 크거나 감가 손해, 대차료 논쟁이 예상되면 보험 처리가 훨씬 안전하죠. 반면에 피해가 정말 경미하고 금액이 적으면 개인 합의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경찰의 대물사고 판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2단계가 경찰 조사 및 의견서 제출이고요. 음주운전 사실은 어쩔 수 없지만요. 대물사고 인정 여부나 면허 행정처분 수위는 경찰 재량이 상당히 작용하는 부분이죠. 특히 초범 정지 농도에서 경미한 대물 피해는 실무상 재량에 따라서 판단이 갈리거든요. 어떤 경찰은 초범이고 대인 피해 없으니까 정지입니다 라고 하고 어떤 경찰은 가드레일 부쉈으니까
취소 2년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출석하기 전에 미리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해서 경찰을 설득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3단계가 면허 행정처분 결과 확인 및 불복 검토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면 시도경찰청에서 면허 행정처분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취소 처분 2년이 나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2단계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부담이 되니까요. 애초에 1, 2단계에서 잘 대응하는 게 최선이겠죠. 음주운전 대물사고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요. 보험 처리대 개인 합의는 손해배상의 방식일 뿐이고요. 대물사고 판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 합의하면 대물사고에서 빠진다 이렇게 착각하시는데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경찰은 피해 정도,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가드레일 파손이나 차량 수리 범위 이런 걸 보고 대물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보험으로 처리했든 현금으로 합의했든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도서관에서 책 연체 여부는 반납 기한으로 판단하는 거지 연체료를 카드로 낼 건지 현금으로 냈는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범 정지 농도에서 대물사고의 면허 처분은 경찰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법률에는 음주운전 취소 2년 기준이 사고라고만 명시되어 있고요. 그 사고가 대인인지 대물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경찰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갈리는 거죠. 어떤 경찰은 초범이고 정지 농도고 대물사고면 그냥 정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경찰은 대물사고면 일단 무조건 취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기 전부터 경찰을 설득할 의견서를 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요. 공공기관 시설물 경미 손괴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드레일이나 신호등 같은 공공시설을 경미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요. 관리 주체, 그러니까 지자체나 도로공사 이런 데의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하면 변상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사전에 확인하고 서면 회신, 그러니까 미부가 통지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죠. 음주운전 대물 사고는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랑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면허구제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연락 주시고요.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네이버 카페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샘플 및 양형자료 리스트를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또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만든 음주운전 사례 분석 자료집 샘플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례 분석집에는 그간 카페 회원들이 실제로 넣었던 양형자료 리스트와 목록, 그리고 선고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실제 선고 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모두다 행정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자료집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4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샘플집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두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